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익입니다. 자,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시리즈. 오늘은 국민대랑 숭실대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이 좀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보통 이제 이과는 설카포 디지우 이렇게 우리 무슨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이과를 통틀어서 이제 학교 레벨을 줄을 세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그 다음에 국숭세당, 광명상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점점 노래 가사가 길어지는 느낌인데,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성한, 성사한 정도도 조금 모르게 순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탑10까지는 뭐 대동소이 하더라도 학과 특성에 따라서 레벨이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받는 느낌인데, 제가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로 한번 매겨보는 걸 언급을 하는 건데, 자, 10위권 밖에 있는 그룹에 뭐가 있냐면 이제 국숭세단. 실은 저는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국숭세단 네 학교가 있는데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세종대, 단국대 요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써서 붙으면 참 고민이 되겠구나. 얼마나 고민이 될까. 원래 고민이라고 하는 게 49대 51일 때 가장 고민이 심하지 않습니까? 2대 8이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과연 우리가 부르는 앞글자로 만든 노래가사 같은 서열이 진짜로 순위에 맞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국민대와 숭실대 편입니다. 자, 일단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대 서울 성북구에 있고요. 숭실대는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일단 위치 봤을 땐 숭실대 앞서입니다. 일단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학교 가는 게 총총총 걸어가면 되죠. 국민대 그 내부 순환도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뭐 14층인가 15층인가를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거기에 여러 학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국민대가 있습니다. 교통편은 서울이 있긴 하지만 숭실대에 비하면 좀 불편한 편이라 할 수 있죠. 자, 1906년 뭐 생겼다. 근데 학교 면적도 22만, 그 다음에 125 정도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넓은 학교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크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보시면 요걸 먼저 좀 살펴볼 겁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 같은 경우 내신 컷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학년도 대학 알림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일반고 비율이 약 70% 초반 이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목고 애들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되는데, 과고 영재학교 이제 명함만 내밀었네. 한 명씩 받아줬습니다. 자학생이겠죠. 자, 외고국제고 비율도 퍼센트도 비슷하고 인원도 거의 비슷하죠. 특성화고는 숭실대가 조금 많고 자율고도 10% 9.5%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풋은 두 학교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2,800명, 2,600명 비슷하죠. 이제 차이는 전형에서의 차이는 요겁니다. 국민대는 종합이 두 개고 논술이 없고 숭실은 종합 하나에 논술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좀 객관적인 자료, 종합전형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너무 많고 논술도 학교마다 시험 문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비교하는 건 기타 잡스러운 항목과 입결은 뭘 볼 거냐면 교과와 정시 이 두 개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합 논술은 제가 표시는 해놨는데 참고만 하십니다. 이 학교 들어가는 논술 전형 또는 이 학교 들어가는 종합 전형 쓰는 친구들은 대신 몇 점 정도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되게 변수가 많죠. 자, 우리가 국숭 이렇게 부르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국민대가 좀 낮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대, 숭실대 교과 전형 최저 등록자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457명, 475명, 숫자가 두 개 바뀌어 있는데 비슷한 인원이고 교과 100%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 최저 기준도 같습니다. 결국 국민대, 숭실대는 그냥 맞다이다. 인원도 비슷하고 기준도 비슷하다. 그런데 실제로 몇몇 특이한 학과들, 우리가 보통 이제 인문계 하면 영문, 어문에서 영문, 그 다음에 뭐 상경 이런 학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융합, 미디어, 또 때는 뭐 심리학과 이런 데가 유명한 학과들이 있죠. 이렇게 세 개. 그
그 다음에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20개 학과를 비교한다고 해서 소수점 0.1점 차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기계전자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자 계산학과를 개설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산과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밀어준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과가 다른 공대 쪽보다 조금 컷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자동차공학과죠. 자동차공학과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예전에 한창 잘 나갔을 때 쌍용 재단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 이후로도 현대자동차하고 연계 프로그램도 조금 운영을 하는 학교고, 국민대 전형타가 아주 높다라기보다는 자동차 공학과라는 과 자체가 워낙 희귀템이고 레어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대학원까지도 연계가 좀 잘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얼굴 간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여주는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은 각각 학교에서 미는 과를 좀 적어놨는데, 자,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1.98, 0.08 차이는 낮다 또는 높다 이 차이라기보다는 매년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오차쯤 됩니다. 실제로 이 재작년, 작년 또 최근 3, 4년 걸 보면 약간씩 대동소이는 합니다. 경영학과가 1.5, 1.9 오히려 숭실대가 조금 높죠. 언론정보 미디어는 1.62, 1.7에서 0.8만큼 국민대가 더 낮고, 기계공학부도 거의 비슷하고요. 융합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인데 이때는 숭실대가 좀 더 높았고, 소프트웨어학과도 조금 더 높았죠. 우리가 국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교과전형의 몇몇 학과를 살폈을 때는 숭실대가 더 인풋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휙 넘어가서 중간에 뭐 종합전형도 좀 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한 2점 중반 정도의 합격선 나오고요. 종합전형 2 추천전형이니까 아무래도 내신 조금 더 나아요. 이런 게 나오고, 숭실대는 종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시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전형 보면 아까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국민대랑 숭실대랑 비슷한데 숭실대에서 미는 소프트웨어과는 2.0이 합격선이고 국민대 자동차 2.172 합격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격점이 완전하게 100% 반영이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장학생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계약학과 같은 게 물려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오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엿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시 전형입니다. 자,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나와 있는데 자동차공학과 93.8이죠. 다른 공대보다 굉장히 높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교과라는 것보다는 정시가 조금 더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좀 작고 그래도 나름 공정한 경쟁을 하는 이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학과의 그 실력이나 위상은 좀 더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숭실대도 보시면 소프트웨어학과가 좀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약 3% 정도 높게 합격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시전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교별로 물타기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으로 물타기를 썼는데 어떠냐면 정보를 너무 정확하게 노출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비교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시 전형을 보실 때 좀 참고할 만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시에서 영어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두 번째 이과에서 수학 가형이 지정이냐 지정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영어가 정시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등급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정시 영어 반영 비율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렇게 영어 반영 점수를 보시면 국민대는 100점 만점에 98, 95, 90이에요. 실제로 수능 다른 과목은 3등급 컷을 맞으면 몇 %까지 떨어지냐면 상위 77%까지 떨어집니다. 즉 내가 3등급 꼬립이다.
3등급에서 4등급 경계에 딱 걸려서 겨우 3등급을 맞았다라고 수능에서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몇이다? 77%가 됩니다. 반면 국민대 영어를 내가 3등급을 맞았다.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지만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100점 만점에 몇 퍼센트를 받다? 95%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시 데이터를 산출할 때 영어 성적이 포함이 되면 약간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국수탐 퍼센트와 국수영탐 퍼센트가 따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왜 여기는 국수영탐을 넣었냐면 얘가 국수영탐을 넣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좀 해야 해서 그러면 퍼센트가 조금 올라가죠. 지금 거의 다 90%가 넘고 94%예요. 이거는 거의 한 1.23등급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 학교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1등급을 맞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 가형 지정과 수학 가산점을 이용하는 경우. 자, 가형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죽어도 가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굳이 가형을 보지 않아도 나형 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는데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가산점을 준다. 취득점수의 10%의 가산점을 주죠. 뭐가 더 유리하죠? 그쵸. 아주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는 가형 지정을 다 하지만 점수대가 높으면 취득점수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즉 90점 맞으면 99점, 70점 맞으면 77점, 60점 맞으면 66점 이렇게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3, 4등급을 맞느니 나형으로 전환을 해서 가산점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맞추는 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전략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봤을 때 수학 가산점과 가형 지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꼭 짚고 갑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영어 영문 그래도 비슷합니다. 경영학과 비슷하죠. 언론정보는 어때요? 국민대가 조금 더 높죠. 물론 이 가형 지정은 이과 수학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영문, 경영, 요기 세 번째까지는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정시는 어떻습니까? 정시는 얘가 좀 더 높고 얘는요? 이거 두 개는 얘가 높고 언론정보는 국민대가 높죠. 아까 내신도 어땠죠? 미세하게 요 데이터 최근 것만 봤을 때는 충돌대가 살짝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형 가면 92, 91, 91.6, 91.4 자동차 93.8, 94.6 요건 이제 대표학과니까 같은 학교가 아니죠. 자, 이렇게 다섯 줄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뭐 누가 낫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국숭 세단에서 이게 원투에 나와 있는 국민대랑 숭실대를 좀 조사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쩜 이렇게 누가 낫다고 누구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참 손들어주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입결 자체가 비슷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 좀 더 쪼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기타 알림이, 취업률. 이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취업률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학교가 2,000개이기 때문에 매년 전교 1등은 5, 6천 명이 나오듯이 취업률 1위 대학도 정말 많죠. 4년제 취업률 1위, 지방대 취업률 1위, 전문대 취업률 1위, 뭐 학생 3,000명 이상 1위, 2,000명 이하 1위 막 난리를 치죠. 그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같은 또 취업률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 서울대는 취업률이 낮습니다. 아십니까? 회사 잘 안 들어가고 창업한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취업률 1위는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도 이 사이트에서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웠다는 가정하에 최근 3년 취업률을 보면 숭실대가 조금 낮다라고 되어 있고 기숙사 수용률도 거의 비슷하죠. 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도 탈락 비율입니다. 중도 탈락은 뭐냐면 자퇴생이나 미등록 학생, 휴학생 이런 학생들을 얘기하는데 0.4% 정도 차이지만 아주 근소하게 상대적으로 숭실대 학생들이 국민대 다니는 학생들보다 요만큼의 차이로 학교의 만족도는 조금 더 낮지 않냐 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수치가 소수점 단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은 2점대면 준수한 편입니다.
좀 많은 학교는 3% 이상 4%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죠. 4% 갔다는 얘기는 설마 군대를 많이 갔겠습니까? 딴 학교 옮기려고 딴 맘을 푸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외국인 학생 수 또는 등록금. 등록금도 비슷하네요. 1년에 2만원 차이 나고, 전임 비율은 국민대가 조금 높고, 책도 많네요. 숭실대가 전체적으로 전임 비율이나 학생 수 좀 많고, 그에 비해 국민대는 정직원 많고, 학생 수 상대적으로 더 적게 세팅이 되어 있다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민대, 숭실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거 참 편들어지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숭실대가 국민대보다는 교통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들, 서울 사는 사람이 아니면 경기도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는 위치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소프트, 그러니까 공대 쪽이긴 하지만 숭실대에서는 컴공과나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학교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학과.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공학과가 굉장히 약간 시그니처 학과에 가까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국민대, 숭실대는 큰 맥락이나 큰 기준보다는 좀 자잘한 기준, 본인들이 좋아하는 요건들, 그리고 학과별 특징을 보고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해놓고 보니까 너무 비슷해갖고 좀 밋밋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둘 다 합격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고민이라면 즐거운 상상 아니겠습니까? 자, 둘 다 붙은 다음에 재미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무흐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